음, 안녕하세요. 저는 월어포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닉네임으로 최근에 이제 사업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28살 입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현재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순수익은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21년도에 처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위탁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다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조금 이렇게 반응이 오는 그거를 골라서 이제 사입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사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매출이 점점 이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시장이 좀 작은 시장이어서 좀 점유를 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지금 다들 공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줌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해외 구매 대행 똑같이 키워드 기반으로 상품 등록하고 계속 하다가 그 중에서 좀 반응이 오는 거를 사입을 해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고 해외 구매 대행에서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저만 유일하게 사입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완전히 점유율을 1등으로 이제 유지를 해서 2년 동안 계속 상위를 1위를 유지를 하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다른 이제 타 경쟁사들은 해외 구매 대행에만 머물고 사입으로 넘어오지를 않아서 그 경쟁사들이 저를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저는 경쟁사보다 한 6만 원 정도를 비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만 원대의 단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이제 타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뭐 9만 원 후반대에서 12만 원까지 계속 그 사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해외 구매 대행 하시고 이제 위너 하시면서 좀 더 입질이 오는 제품을 저처럼 사입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중국 사입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중국 이제 사입으로 넘어왔을 때 마진을 한 3, 4배 정도를 더 팔면서 상위 1위를 유지를 하면서 타 업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빠른 배송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입질이 오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사입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20개만 판매를 해도 한 달에 210만 원에서 230만 원 한 제품으로 그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개 팔았을 때 한 11만 원가량. 근데 이제 경쟁 업체는 하나 팔았을 때 한 3, 4만 원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사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닭등이나 이제 그냥 구매 대행이나 위너를 하시더라도 이 구조를 좀 알고 하시는 게 가장 영향이 좀 추후의 발전 가능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이제 매출표인데요. 제가 한 제품에 계속 이제 매출을 일으키다가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제품을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제로 이제 일일 정산은 이제 360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됐는데 이게 초반에 내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기를 판매를 한다. 근데 이 드라이기를 판매를 하면서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 제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케이스 인증을 받고 사입으로 넘어왔을 때 그 드라이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로 생긴 드라이기가 만약에 좀 더 신제품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 그러니까 한 시장을 계속 점유를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쪽이고요. 저는 작은 시장을
계속 들어가서 파고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소량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순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다 스마트 스토어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중국 소싱이랑 사입에만 계속 파고들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이제 누구보다 사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24시간 안에 중국 소싱부터 사입까지 한 방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처음 사입했을 때 가지고 온 제품들이에요. 저도 이 당시에는 그런 뭔가 원가라든지 손익분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제 월 판매량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 내가 국내에 사입에 와서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온 제품들입니다. 우선 내가 정말 저렴하게 중국 사입을 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거는 타오바오, 알리바바, 영문판 알리바바 이렇게 세 가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688은 한국의 도매국, 도매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리바바 이제 영문판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돼 있어서 가격도 조금 비싼, 하지만 이제 무역상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는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소싱을 하실 때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알리바바 이제 중간에 있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 앱에서 소싱을 하셔야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실예로 하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이제 영문판 알리바바에서 3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판 중국 도매매에서는 2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판에서는 65,000원, 하지만 영문판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단가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제 소싱을 하실 때는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이제 도매매로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5,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오고 싶다 했을 때 사실 다가서기 쉬운 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영문판이겠지만 중국판 이제 중국 도매매로 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앱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중국 물건 이제 사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일주일 전에 네이버에 내가 판매하고 싶은 뭐 바리깡 제품을 하나 올렸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3개 정도가 팔린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사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3개씩 팔리니까 그럼 내가 4주를 했을 때는 12개를 팔고 그럼 내가 12개짜리를 한 달에 12개씩 3개월을 팔아보겠다. 36개를 내가 중국에서 그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절차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절차는 내가 똑같이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제 위너에 파는 것처럼 위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은 내가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판매자한테서 구매를 해서 원래는 배대지를 거쳐서 고객한테 바로 가는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한테 구매를 해서 배송 대행지를 거치거나 아니면 포워딩을 거쳐서 저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송 대행지는 하나하나를 다들 아시다시피 고객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건수 이제 택배 하나하나를 이제 처리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고 포워딩 업체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국제 물류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건을 많이 처리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량이 적다 그러면은 배송 대행지를 사용을 하셔서 조금만 사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수량이 많이 가져올 거다, 이번에는 사입을 한번 300개, 500개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수입을 했던 내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수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구매를 했던 거는 60개 정도 구매를 했고요. 이제 제품의 원가가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한 15,000원 정도에 팔리는데, 이제 국내에서 제가 다른 데서 도매로 떼오면은 한 10,000원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진을 5,000원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진을 5,000원 보는 게 너무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도매매 사이트에 검색을 했더니 4,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5,000원을 남길 거 사입을 직접 하면은 그 2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본 10,000원 정도는 남길 수 있어서, 아, 그럼 이건 한번 사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60개를 사입을 했고, 이제 60개를 사입을 했을 때 이게 부피가 엄청 크진 않았지만 그 하나당 무게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60개를 사입을 했을 때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18kg 정도가 나왔고, 이거를 제가 가장 저렴하게 가져오고 싶은데, 어, 제가 60개 정도 소량을 구매할 때 가장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루트가 있어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포워딩이나 배대지가 아니라, 아니, 포워딩이랑 배대지 둘 중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무조건 배대지를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 소량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대지를 사용을 하시면 금액이 제가 지금 네모칸으로 체크한 원산지 작업이랑 세금 계산서 발행에 2가지 비용만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서 4,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 4,000원에, 개당 4,000원에 결제를 했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랑 이제 원산지 작업 비용을 냈고, 그 통관할 때 부가세를 400원을 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5,400원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매했을 때는 10,000원짜리 제품을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것도 하루밖에 들여서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 배송 대행지에 똑같이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해서 하고 지금 한국에 도착을 하니까 5,4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인 제품을 저는 하루 시간을 들여서 중국에서 사입을 했고, 그래서 저는 4,000원이 넘는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5,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런 15,000원에 판매해서 10,000원을 남길 예정입니다. (50개) 사입을 그냥 처음에 조금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500개씩 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 말쯤에 실제로 이제 수입을 진행했던 내용이고, 사입을 하시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공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봤어요. 내가 만약에 500개의 제품을 이제 5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상품가가 500만 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ODBK를 더하시면은 내가 한국에 가지고 왔을 때 얼마의 도매가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가가 500만 원이고 ODBK는 O는 이제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션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배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 배를 타고 넘어올 때의 해상 운임을 오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500개 정도가 이제 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개가 뭐 가로 세로 높이 1m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 뭐 파우치 정도의 크기를 500개 가지고 온다 하면은 그 크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가 이제 청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대지를 사용했을 때 한 30kg, 50kg 정도의 무게를 사용하면 9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이제 무게가 많고 크기가 큰데도 이제 9만 원밖에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이제 표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33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 비용은 항상 3개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333이라는 공식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내가 구매한 상품의 이제 10%를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요. 500만 원에 이제 어치를 구매를 했으니까 50만 원의 부가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가 내 물류창고나 아니면 내 집에 물건을 받아본다. 라고 했을 때 국내 운송료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 운송료, 오션과 다큐먼트 서류 비용과 부가세와 국내 운송료를 했을 때 네, 오다부코를 기억을 하시면 내가 사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면 이렇게 팔 수 있겠다. 내가 3만 원짜리를 팔고 싶은데 알리바바에 검색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도매가가 15,000원인데 중국에서는 5천 원이다. 그럼 5천 원에 내가 물건을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2만 5천 원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품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게 들었을 땐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무역이 되게 어렵고 수입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리바바에서 5천 원짜리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여기다가 ODBK만 더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냥 내가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는지가 한 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이번 1월 달에 이제 신제품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제 단가는 그 16.5위안이어서 제가 하나당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수량은 456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3,046원이라고 쓰여져 있고, 제가 456개를 하나에 3,000원에 구매를 했으니까 총 상품가가 한 139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139만 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3,000원이 가지고 와서 이걸 15,000원에 이제 판매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12,000원이 남는 건데 이 3,000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복잡한 공식을 3,000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이제 독착가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시지 말고 ODBK를 그냥 한 번에 더해보고 입력만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왔을 때의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는 이제 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인천 중국 공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해상 비용이 오션 비용이 11만 7천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D를 말씀드렸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먼트 피인데 이 333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333이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333을 을 다큐먼트 P라고 생각하시 333은 항상 고정이에요. 여기서 더 나오지도 않고 더 적게 나오지도 않아요. BL이랑 관세사비 원산지 발행비는 BL 같은 경우에는 서류 처리 비용인데 이거를 다 BL 같은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333은 항상 청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BL은 서류 처리 비용이고요. 원산지 발행, 관세사비, BL은 항상 변하지 않은 공식처럼 항상 부과를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333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량이 적든 수량이 엄청 크든 항상 똑같이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상 운임이 11만 7천 원이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큐먼트 피 이제 9만 원을 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입니다. 저는 상품가가 139만 원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한 13만 6천 원 가량을 이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K,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국내 운임이라고 보이시죠? 이 K를까지 더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ODBK를 총 더했을 때 여기 이제 맨 밑에 부가세에서 맨 위에 이제 원산지 발행비까지 이게 이제 칸으로 나눴을 때는 5개라고 보이시는데 제가 3을 한 번에 묶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4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이제 세 번째 O, 그리고 맨 밑에 B, 그리고 위에 3개 D, 그리고 두 번째 K로 했을 때 총 47만 3천 원이 나왔어요. 47만 3천 원이 나왔고 상품가가 139만 원이었죠.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는 186만 4천 원이 나왔는데 186만 4천 원, 그러니까 이 ODBK를 더했을 때 47만 원이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상품가랑 더해서 456개 수량으로 나눴을 때는 4,087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가를 빼고 그냥 수입 비용만 그대로 47만 원을 456으로 나눴을 때에는 개당 이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56개를 한국에 내가 있는 내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3,000원짜리에서 1,000원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가, 여기 맨 밑에 빨간 표시로 보시면 원가가 3,000원짜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4,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국내에서 10,000원의 이제 제품을 가지고 온다. 근데 나는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중국 알리바바에서 보니까 5,0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내가 5,000원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들 때 그 5,000원에다가 ODBK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수량당 내가 얼마를 추가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겁니다. 물류창고 비용은 따로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물류창고는 이제 보관 비용이 그 렉으로 하나 했을 때 25,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물류창고 비용은 사실 뭐 4PL이나 3PL에 맡기셔도 물류창고 비용이 엄청 많이 되는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류창고 비용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늘 고정돼 있는 그 서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333으로 고정돼서 대략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O랑 이제 K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양이랑 부피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부피가 매우 큰 거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부피가 더 늘어나면 이제 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어차피 부피가 많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와도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많지 부피가 엄청 큰 제품, 쇼파나 냉장고나 뭐 이런 류를 다루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서 이 O랑 K에 대한 비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O랑 K에 대한 비용 계산은 네이버에 CBM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CBM 계산기라고 내가 이제 수입하고 싶은 제품의 패키지가 예를 들어서 뭐 휴지곽 정도의 사이즈다. 그럼 휴지곽 정도의 사이즈가 뭐 가로로 10cm, 세로로 10cm, 뭐 두께가 10cm라고 했을 때 그 가로 세로 10cm, 가로 세로 높이 10cm의 제품을 CBM 계산기에 입력을 했을 때 몇 CBM이 나온다라는 그게 산정이 딱 나와요. 네이버를 쳤을 때. 그러면은 그 CBM을 기준으로 가격을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1CBM을 했을 때 9만 원 정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1CBM을 했을 때 9만 원이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한하 밑에 총 CBM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1.27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1.27 CBM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CBM 1당 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0.27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 해상에 9만 원에서 그 이제 2만 7천 원이 더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내가 사입하고 싶은 사이즈를 그 개별 포장 사이즈를 체크를 하시고 그거를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면 총 CBM이 몇인지가 나오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1당 9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9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계산을 했는데 내가 20BM이 나왔다. 그러면 9만 원 곱하기 2를 하시면 1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거 마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잠시만요. 질문을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가격 상세돼요.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견적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맨 앞에 보셨던 이 세 가지 앱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영문판 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얼마를 구매했을 때 배송비가 얼마 나온다라는 견적을 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문판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영문판에 배송비 금액을 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내지 마시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고 내가 ODBK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모든 사입은 사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셀프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ODBK에 대한 서류를 처리하는 것도 다 한국 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나는 알리바바 이제 영문판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ODBK만 이해를 하고 중국 도매매에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제품을 가지고 오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문판에서는 이 제품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을 뭐 객단가까지 다 해서 뭐 4만 5천 원에 가지고 왔다. 근데 이제 나는 중국 도매매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을 때의 비용이 뭐 2만 7천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경쟁사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상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영문판은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영문 도매 사이트에서는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서 견적을 내주지만 중국은 전혀 그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 상품 가격이 얼마인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이 바리깡을 검색했을 때 하나에 24,500원이었다. 그러면은 오로지 24,500원만 생각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내가 ODBK를 적용해서 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33 금액 같은 경우에는 50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O랑 K만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O랑 K 같은 경우에는 O는 이제 해상으로 움직이는 거고 K는 인천공항에서 물류창고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O랑 K는 그 무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트럭에다가 물건을 꽉 채워서 싣고 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K 국내 비용이 비싸지는 거고 내가 반만 채워왔다 했을 때는 이제 더 반 정도 저렴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456개를 사입을 해오게 된 계기는 우선 이 시장 안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객들이랑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사실 그냥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고객들인데 뭔가 상품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인차 연락 드렸다. 이거 구매하신 거 맞냐? 라고
약간 뭔가 질문이 있는 것처럼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고 혹시 이 제품 지금 이런 활동을 이런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혹시 불편하시거나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러면은 전화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통만 했을 때 그분들이 주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건 되게 불편하다. 이거 불편하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을 하나를 정해서 사입을 하게 됐어요. 포장지가 택배 박스 부피를 말씀하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휴지각 정도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휴지각의 크기를 이제 CBM 계산기에 넣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휴지각짜리 제품을 그러니까 내가 바리깡을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휴지각 안에 있는 박스에다가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1CBM으로 쳤을 때 50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9만 원밖에 청구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 바리깡을 넣은 박스를 휴지각이 아니라 휴지각보다 훨씬 이제 낮은 한 반 정도 부피가 줄어드는 거에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은 1CBM에 1000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내가 이 제품을 얼마나 그 작은 박스에 잘 넣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품을 소싱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이 제품이 어떤 박스에 컴팩트하게 그 부피가 잘 돼서 과대 포장되지 않아서 포장이 돼서 오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 ODBK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O랑 K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O랑 K도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내가 소싱하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박스에 담겨지는지 그냥 판매자한테 이 제품 박스 사이즈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알려줄 거예요. 뭐 가로가 25cm고 뭐 세로가 뭐 10cm고 두께가 5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했을 때 60cm 미만이다. 뭐 이런 정보를 알려줘요. 그거는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판매자가 다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그냥 그러면은 쟤보고 말해줘라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그 박스의 그냥 사이즈를 보고 어떻게 포장이 되어 오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어떻게 포장이 돼서 오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그 박스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 박스 크기를 CBM 계산기에 넣어서 산출을 하면은 아까 여기 이 표에 나오는 총 CBM의 1점 몇이 나오든 2점 몇이 나오든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9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가 나온다. 그러면은 18만 원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입을 다량으로 했을 때 불량이거나 판매 불가능한 제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이렇게 사진으로 이 제품 맞냐라고 해서 한 200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제품이 다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일이 그냥 번역을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원단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원단이 분명 이제 사진을 보내줬을 때는 흰색 원단이었는데 도착을 하니까 약간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회색인 거를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어떻게 회색을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그쪽도 사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품가의 일부를 환불을 해준다거나 제품을 다시 보내준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했을 때 아, 중국이 진짜 알 수도 없는 나라고 아, 내가 잘못 물건을 보내주고 그냥 잠수 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심도 있고 판매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계속 따져 물었을 때는 결국 이제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부를 배상을 해주거나 그렇게 안 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량인 제품이 왔을 때 그 제품은 그냥 떠리로 그냥 이제 판매를 해버리고 새로 제품 그 중에 이제 한 60% 정도는 제가 환불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제품을 이제 수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계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 계좌가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보통 이제 1688에서 보통은 한국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낫고 왜냐면 이제 마일리지도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카드에서 그 마일리지 같은 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해외여행 가실 때나 이런 데 훨씬 이제 더 많은 이제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중국 계좌가 없어도 한패스라는 그 송금 앱을 사용을 하시면 환율의 혜택을 많이 보고 결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중국 계좌를 만들려면 중국에 가서 한번 개설을 해야 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계좌도 있고 알리페이도 있지만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 그 환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 계좌가 있어도 내가 중국 돈을 이 중국 계좌에 넣고 싶으면 뭐 무슨 환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환치기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한국 돈을 주고 중국 돈을 알리페이로 받는 건데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중국에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정이 이제 좀 블락이 먹거나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래를 하실 때는 그냥 한 패스를 사용을 하시거나 뭐 한국 마스터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688에서 구매를 하면 중국 계좌가 필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1688에서 구매를 하려면 중국 계좌가 필요한 거는 맞아요. 왜냐면 1688은 이제 해외 카드가 결제가 안 되고 타오바오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계좌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1688 판매자한테 보통 1688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타오바오에도 자기 계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매국에서 물건을 올려놓은 판매자다. 그러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려놓잖아요. 내가 도매로 판매를 해도 소매로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도매국에서 판매를 해도 스마트 스토어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계정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다시 말해서 타오바오이고 1688은 도매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1688 도매국 업자한테 너네 타오바오 링크 달라. 니네 타오바오 그 스토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 스토어를 주면서 여기서 결제를 하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타오바오로 들어가셔서 그 금액에 맞게 결제를 하시고 물건은 이걸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판이 항상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카테고리마다 좀 대부분 다른데 저는 영문판에서는 구매를 한 적은 없고요. 영문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는 프로세스인데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리깡이 이제 영문판에는 35,000원이었고 이제 중문판에는 26,000원이었는데 35,000원 제품에 또 배송비를 이제 거기서 청구를 해요. 그러면 배송비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대지를 썼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ODBK만 잘 이해를 하시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영문판에서 이제 구매를 하더라도 저는 직접 제가 ODBK를 이제 공식으로 아마 수입을 할 것 같습니다. 영문판이 항상 더 비싸진 않고 이제 중문판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구매 수량이 많아지고 아예 공장이나 진짜 다이렉트로 할 정도의 부피가 되면은 영문판에서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여러 개 판매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중에 대박을 치는 그런 루트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말 대량을 할 그 단계는 조금 다들 그 정도는 오래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영문판은 초기에는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려고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강의 자료는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못해도 번역기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도 번역기를 돌려서 패키지도 만들고, 번역기를 돌려서 이제 결제도 하고, 1688 업자한테 이제 타오바오 링크를 달라고 해서 링크를 받아서 거기서 결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시장을 이제 파고들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말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공예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죽 공예 이런 카테고리인데 공예라는 게 사실 엄청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는 조금 점유를 하기가 쉬웠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죽 공예다라고 했을 때 가죽을 자르는 이제 뭔가 도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도구 같은 거를 이제 단가를 더 세게 잡아서 조금 기계가 들어간 경우에는 단가를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죽을 판매를 하는데 가죽에 그냥 그 가죽 원단을 판다라고 했을 때 사실 동대문에도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 접근하기 너무 쉬운데 내가 가죽 원단으로 시작을 하지 말고 가죽을 자르는 기계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기계를 단가를 높게 해서 이걸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버티면서 거기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기계를 사는 사람들한테 같이 원단을 끼워서 파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시장에서는 결국은 제가 다른 타 업체보다 한 7, 8만 원 비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계속 패키지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사실 구매 대행으로 해도 다 주는 건데 저만 주는 척 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거를 되게 개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패키지라고 하면은 한두 개 정도 그냥 준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하는데 저는 개수를 더 많이 늘려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 치면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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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건데 개수를 많이 해서 10개를 주니까 엄청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접근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다른 지인들이 하는 거를 계속 보니까 사실 중국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사실 중국어를 구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유가 뭔가를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뭔가 합의를 해야 될 때, 협의를 해서 뭔가 요청을 해야 될 때, 뭔가 가격 단가를 조정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 중국어가 되게 필요한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번역기로만 써도 그냥 단가 협상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이거 패키지 좀 하고, 이것 좀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중국 판매 업체가 다 수령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고 말고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판매자가 이제 수출 포장까지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비용이 그 포장 비용이 너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방금 보여드린 지금 이 포에서 보는 456개의 제품을 제가 4PL 이제 물류창고에 넣었어요. 근데 이 456개가 입고가 됐을 때 그 입고된 제품에 바코드를 붙여야지 이게 수량에 문제가 없이 출고가 되는데 그 바코드 작업을 해줄 때 그 한국 업체에서는 하나당 100원을 받아요. 그래서 100원을 받으면 사실 456개 하면 뭐 4만 4만 5,600원이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그 바코드만 보내주면 알아서 다 붙여줍니다. 인건비도 따로 받지 않고 받는다고 해도 개당 뭐 2, 30원이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단을 포장할 때는 원단을 2번 접지 말고 4번 접어줘라. 아니면 이 포장지 쓰지 말고 내가 이걸 보내줄 테니까 이걸 포장을 해줘라. 여기다가 바코드를 붙여줘라. 스티커를 붙여줘라. 아니면 내 그 제품 카탈로그를 넣어줘라. 이런 거는 거의 다 진짜 100% 수렴을 해서 하고요. 사실 한국인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코드를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콘센트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콘센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고 중국에서 콘센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 업체에서 구매를 할 때 세배가더 비싸지만 제가 이거를 둘둘 말아서 조금 좀 부피를 줄여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실 수 없냐. 그냥 고무줄로 묶어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당 1,000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단가가 1,000원인데 포장 비용을 1,0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육체적인 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똑같은 거를 중국에 요청했을 때 거기는 제품 자체가 300원이고 내가 이거를 돌돌 말아서 작게 해서 이거를 똑같은 포장 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 카드를 어 지금은 카드를 추천을 별로 안 드리고 초반에는 지금은 제가 카드를 사용을 안 하고 한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의 수수료가 나와요. 거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마일리지를 쌓으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고 포인트가 쌓이면 뭐 캐시백이 되고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해 본 적은 없고 그냥 한 패스로 했을 때 오히려 3, 4%가 나오지 않고 그냥 딱 원하는 적정 이제 환율에 수수료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한 패스로 저는 하고 있고요. 카드로 결제했을 때 종소세에서 그 감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종소세는 아직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감면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카드 혜택을 보려고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저한테는 딱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패스라는 이제 송금 앱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한패스 앱도 하루에 그냥 한 30분이면은 이제 금액이 송금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패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688은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리페이에 이제 중국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688 판매자한테 타오바오 링크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에 결제를 받으시거나 혹은 한패스를 사용을 하셔서 그 사람의 이제 계좌를 받아서 송금을 하시거나 이것도 송금이 보통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좌 이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국제 계좌 이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한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알리페이 계좌로 바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거랑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는 거랑 사실 카카오뱅크가 더 편하잖아요. 이제 금액을 바로 알림이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패스로 판매자한테 송금을 해도 바로 카카오뱅크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는 한 패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곧 한국에도 1688에서 그 한국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시행이 되면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물건을 아예 발송을 안 해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사입을 했을 때 500만 원어치를 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거래한 중국 업체가 진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것도 되게 장사꾼 같고, 좀 계속 답변도 느리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 업체조차도 물건을 늦게는 보내준 한이 있어도 안 보내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 뭘 믿고 그냥 그런 식으로 500만 원 그냥 결제하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물건 아예 안 보내주는 경우는 없고
그냥 좀 늦게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영문판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그 이제 검증된 업체라는 그 V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에 있는 데에만 좀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리바바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 내역도 좀 명세하게 남고, 그리고 이제 검증된 업체도 어느 정도 그 알리바바 영문판 시스템에서 좀 정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사입을 하고 물건을 직접 포장해서 택배 발송을 안 하고, 저는 4PL 업체에 물건을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4PL 업체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제 제품을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줍니다. 저는 아예 처음 사입을 할 때부터 제가 제품을 70개 갖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입을 하기 전에 그냥 아주 소량으로 조금 조금씩 사입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50개, 100개 이렇게 사입을 할 때 제가 70개를 한번 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 70개를 바로 3PL 계약이랑 3PL 업체랑 계약을 해서 바로 70개부터 제품을 그 이제 물류 업체한테 바로 맡기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포장을 하거나 택배를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하루에 기본 2~3시간을 잡아먹고, 물량이 많아지면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나는 택배랑 포장이랑 택배는 난 직접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대포로 찾아가서 저도 물건 70밖에 없는데 혹시 해줄 수 있냐? 저 앞으로 물량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3PL이랑 계약을 하게 됐고, 지금 사용하는 포피에 같은 경우에는 주문 수집부터 송장 등록이랑 택배 발송까지 다 직접 되거든요. 앞전에 했던 3P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엑셀로 등록을 하고 송장이 나오면 송장 받은 거를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하는 걸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시간이 좀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 이제 그것도 딱 3시쯤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항상 그 업무를 했어야 돼서, 그것도 안 하기 위해서 4PL로 이제 그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픈마켓이나 쿠팡이나 모든 아이디를 다 가지고 와서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정시마다 주문을 수집해서 알아서 포장을 하고 발송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운송장도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포피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포워더랑 관세사도 있습니다. 그 보통 포워더랑 관세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포워더 관세사 따로, 배대지 관세사 따로. 그러니까 배대지랑 포워더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포워딩 회사에서 뭐 무슨 제일 관세사를 썼다. 근데 이 배대지에서 뭐 무슨 정은 관세사를 썼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합쳐져 있는 관세사랑 포워딩 회사, 배대지랑 관세사가 합쳐져 있는 데를 좋아하거든요. 업무가 빨라서. 제가 이용하는 데도 관세사랑 이제 포워딩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업무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물건이 도착하면 그날 바로 그 항구로 출고시켜서 3일 안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고 있는 포워딩사랑, 제가 그 배대지는 아직 좋은 데를 제대로 못 찾았고, 제가 애용하는 포워딩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들어왔을 때 불량률은 높지 않나요? 불량률이 있을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포워딩사나 배대지에다가 이제 제품이 불량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100개인데 100개를 다 확인해 주진 않지만 랜덤으로 골라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랜덤으로 확인을 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 포워딩 업체랑 배대지 업체가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은 거기서 한번 잡으실 수 있고, 거기서 못 잡는다라고 해도 그냥 보통 중국 사입 하시는 분들은 한 15에서 15%는 좀 버리는 제품이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자꾸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피해는 많이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마켓에선 판매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쇼핑만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뭐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게 이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먼저 점유를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쿠팡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팡에도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에 내가 원하는 택배 포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늘상 하는 포장 방식대로 보내주거든요. 걔네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포장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무역을 해서 가지고 온다, 내가 국제 통관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는 점을 모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저렴하게 중국 도매국에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에어백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뽁뽁이를 넣고 싶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도착해서 내가 굳이 박스갈이 할 필요 없이 바로 보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박스를 그 중국 업체한테 보내주면은 알아서 포장을 해줍니다. 저는 초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4,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고, 4,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그 400을 해서 저는 1년 만에 그 400만 원을 1억을 만들었거든요. 1억으로 이제 그 순자산을 만든 게 아니라 1억 매출을 찍어봤기 때문에 진짜 3, 4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내가 매출을 찍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건을 사입을 해서 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오는 게 한 기본 3, 4배는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400만 원어치 사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100만 원어치 사입하는 거랑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을 기준으로 400만 원어치 사입을 해서 내가 먼저 팔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그러면 중국으로 생각을 전환했을 때는 한 100만 원에서 수입 비용까지 해서 막 15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한국에 있는 제품도 다 중국 제품이라 내가 사려고 하는 국내 도매 제품도 어차피 도매업자와 무역업자와 그런 것들 다 수수료를 먹은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TT 송금도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음, TT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거래를 해야 되고, 은행이랑 거래하는 게 불편을 하진 않는데, TT 송금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그 영문 그 이제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내가 은행을 통해서 TT 송금을 해서 중국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겠다. 근데 은행에서 거쳐서 가는 돈은 보통 달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도매국 사람들은 보통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시도는 해봤는데 결국 그 계좌가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갖고 있는 중국 도매국 판매업자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 한패스를 사용을 해서 그 판매자의 그냥 알리페이로 싸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4P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PL, 4PL도 요즘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한국에 있는 물류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 제품을 대신 보내주고 대신 보관해줄 업체를 이제 4PL이라고, 물류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4PL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문을 수집하고, 뭐, 포장하고, 발송하고, 송장 입력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해준 경우에는 4P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내 제품이 도착했을 때 내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내가 직접 뭐, 송장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포장하지 않고 이걸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4PL 업체를 맡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3PL 업체에 입고하는 데까지
넉넉 잡아서 열흘에서 2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판매자가 이렇게 제품을 준비하고 포장하는 데에도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리고 빠르면.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항구로 물론 어디서 그 제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저는 이제 청도에서 보통 청도 위에에서 물건이 넘어가는데, 제가 물건을 구매를 하는 데는 청도에서 좀 멀지 않아요. 차 타고 한 3시간 거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청도로 보내주고, 청도에서 바로 인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중국 판매자가 물건을 준비하는데 3, 4일, 그리고 중국 판매자가 그 포워딩 업체, 그 청도 항구로 보내주는데 하루에서 이틀. 그리고 이제 중국 항구로 도착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한 4일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4일, 2일, 4일 하면은 한 열흘 정도로 잡고 있는데,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일주일 안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은 중국 업체한테 빨리 포장해달라고 이렇게 쪼면은 되게 물건이 이게 포장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이제 2주를 잡고 있고 저는. 근데 플러스 알파 이제 일주일 정도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3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S 처리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체에서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S 처리라는 게, 어떤 CS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고객 문의가 오고, 뭐 전화 문의나 뭐 톡톡 문의 이런 거는 다 직접 하셔야 되고요. 제가 쓰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포피엘이 뭐 톡톡 문의나 문의 답변 같은 것도 다 이제 대신 대행으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뭐 제품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사업 시스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CS 처리는 물류업체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톡톡 문의나 전화 문의 같은 건 다 제가 고객들이랑 1대1로 뭔가 소통하는 건 다 제가 하고 있고, 대신에 반품이 접수가 됐거나 교환이 접수가 된 경우에는 다 물류업체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왔다. 그럼 그 반품이 다시 뜯어봤을 때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봐주고,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양품으로 전환을 해주는 작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포필 업체 사용 비용은 어, 다 다른데, 제가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CBM 정도를 보관을 하는데 2만 5천 원 정도를 받고 있고, 2만 5천 원에서 한 2만 8천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56개를 보냈는데, 그 456개가 2만 5천 원이면 보관 비용이 이제 그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00개를 갖고 싶다 하면은 보관 비용이 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일단 보관 비용은 이제 고정이고, 거기서 이제 포피엘 업체에 이제 지불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해줄 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깡을 누군가 주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포피엘 업체가 내 제품 바리깡을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비용이 700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포피엘은 계약돼 있는 택배가 엄청 저렴해요. 우리가 뭐 기본 뭐 편의점으로 4천, 편의점 보통 4천에서 5천 원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는 이제 극소로 보내면 2,050원이에요. 그럼 2,050원에 700원, 이제 기본 포장 비용 700원을 합쳐도 2,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포장을 해주는 비용을 택배비에 녹여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고객이 나한테 바리깡을 주문할 때 2,050원을 받지 않고 2,750원을 받아서 그 안에서 다 녹이고 있습니다. 배송비 안으로. 그래서 그 이제 포피엘 업체에서 뭐 포장을 해주는 비용을 이제 700원을 받았고, 입고가 들어왔을 때 456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수량을
체크를 해줄 때 하나하나 했을 때 50원을 받거든요. 그럼 50원을 받으면 2만 얼마인데 그 2만 얼마도 제 그 택배비에 녹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50원을 더 올려놓고 근데 그 한 달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손익분기를 그 이제 입고를 잡은 비용에 대해서 손익분기를 찍었으니까 50원을 다시 이제 되돌리고 아니면 50원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그쪽에서 작업을 해주는 비용과 택배 비용을 합쳐도 어차피 편의점에서 보내는 것보다 10%에서 20%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다 택배 비용에 녹이고 있습니다. 택배 발송 업체는 이용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소가 2,050원, 그 다음이 2,550원, 이제 소가 2,550원, 중이 이제 3,100원, 대가 3,500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포피엘 업체는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여기 인스타 계정을 올려놓을게요. 여기서 일로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따로 DM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쿠팡 로켓이나 그런 거는 아직 이제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추후에 제가 이제 강의나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같이 사입을 해서 쿠팡 로켓에 넣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쿠팡 로켓을 넣으려면 원가가 저렴한 게 사실 이제 대빵인데 이제 최저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찾는 거에 이제 적합하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고 그 가장 빨리 가장 저렴하게 갖고 오는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저 혼자보다 한 10명이서 각각 하나의 제품을 골라서 쿠팡 로켓에 넣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DM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포장 박스나 포장재를 보내실 필요가 없고요. 중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포장 박스를 제작했을 때 거의 개당 박스가 한 7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300원 미만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박스가 저렴하다는 그 시장에도 가서 견적을 다 봤는데 그냥 무늬도 없고 뭐 아무런 디자인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박스를 제작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MOQ가 1,000개였고 초도 물량이 이제 4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들여야 됐는데 그 똑같은 사이즈로 중국에서 찾아봤는데 기성품이 있었고 기성품을 3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나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국에서 구매를 해서 뭐 박스가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이즈나 컬러는 중국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이즈나 컬러를 골라서 그냥 중국 판매 업체한테 보내서 거기서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중국 판매자가 절대 안 해준다 그러면은 배대지에다가 내가 좀 인건비를 좀 줄 테니까 이거 포장만 몇 개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배대지에도 인부가 있어서 뭐 하루에 뭐 1시간에 하루에 한 4, 5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하루 왼종일 시켜도. 그래서 한 4, 5만 원에 뭐 500개 제품 이거 박스가리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배대지에서도 충분히 해주니까 그런 배대지를 골라서 하시면 되고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1688. 1688이 이제 중국판 도매국이고요. 근데 저는 보통 소싱할 때 알리바바랑 이제 중국판 도매국이랑 타오바오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봤을 때 좀 더 타오바오에도 더 저렴한 게 뜰 때가 있어서
근데 약간 좀 공산품 되게 공업에 쓰이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노끈이라든지 뭐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1688에 있지만 간혹 내가 제품을 좀 소싱한다, 특이한 걸 소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타오바오에 있는 경우에도 있어서 중국에서 물건 사입할 때 예상치 못한 입고 지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봉쇄도 있고 갑자기 중국에서 이렇게 발송을 막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중국 위에에만 그 지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대지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배대지를 A라는 배대지를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중국 위에가 봉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정책상 갑자기 택배를 못, 그러니까 갑자기 배송을 못하게 하면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위에 있으면은 다 같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한 명은 되고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보통은 광저우에도 자기 배대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자기 배대지가 있고 광저우 지사도 있어서 내가 위에가 안 됐을 때 광저우로도 할 수 있고 광저우가 안 되면 위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포워딩사나 배대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 저도 실제로 코로나 봉쇄 때 진짜 너무 빨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출발해야 되는 그 당일날에 봉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 업체한테 진짜 급하게 맡겨서 광저우로 빨리 그 제품을 돌려서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려면 광저우에도 이제 좀 지사가 있고 그 위에도 지사가 있고 그런 업체를 사용을 하시면 그런 이슈들은 좀 잘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질문은 진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엄청 강의도 진짜 꽉 채워서 해주셨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엄청 그냥 보통 그냥 뭐 다 아는 거다 하면서 툭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 상세하게 어, 진짜 자기 뭐 동생 알려주듯이 엄청 알려줬어요. 맞죠? 음, 강의 근데 이걸 보면 대표님들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 워럭포 대표님은 해보니까 어땠는지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생각보다 제가 저는 계속 이런 정보를 혼자서 막 정리하고 누군가한테 알려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되게 횡설수설하면서 뭔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려드림으로써 저도 머리가 정리되고 뭔가 이제 나누는 것 자체는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아예 화면을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질문도 많이 주시고 유익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지금 질문해 주신 것들은 좀 이제 하면서 알게 되는 또 디테일한 실무 같은 거라면 좀 더 이제 질문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게 이걸 네, 카페에 녹화 올라갈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시간이라도 궁금했어야 했던 게 어떻게 상품을 찾아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판매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가져오든 뭐 그야말로 로켓으로 판다. 그럼 로켓이니까 입점만 되면 좀 더 팔릴 수 있겠지.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켓
입점하는 것만으로는 한 개, 두 개씩만 주문하는 것 같으니까 디렉터 강님 강의에서처럼 로켓 배송인 걸 가구매해서 알고리즘도 속여서 그렇게 막 주문도 늘리고 노출도 늘리나? 그러면 로켓으로 가는 건 좋은데 로켓 수수료 30% 해서 판매가 좀 높인다 치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괜찮았는데 쿠팡에서 팔면 분명히 현금 흐름이 어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실 때 이제 그 배송 기간이 뭐 2주다. 그러면 그 2주 플러스 주문 처리 배송 고객한테 갔다 고객이 구매 확정 눌렀다 했을 때 보통 스마트 스토어 빠른 정산 안 쓰면 그 다음 구매 확정된 날 다음 날 주니까 매출 올릴 때 이런 현금 흐름 고민 혹시 없었나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팔았나 키워드랑 상품만으로 팔았나 그러면 이 상품 팔 때 마케팅이나 광고 좀 많이 없었는지 많이 없었으면 많이 없었던 만큼 그만큼 키워드를 진짜 많이 찾아가지고 상품을 그냥 키워드만 잘 정리해서 올려도 팔리게끔 세팅을 한 건가 뭐 이런 좀 디테일한 고민하면서 상상하면서 이제 다음에 또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했을 때 되는지 저 사람이 똑똑해서 저 사람이 막 그런 대단해서 된 건지 나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들이면 될지 감은 안 오지만 이게 어, 좀 감이 안 온다 했을 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판매,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구매 대행 등등등 여러 가지 계속 배울 건데 그 안에서 내가 할 만한 거, 제일 좋을 만한 거, 끌리는 거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의사결정 해볼 수 있어야 하니까 잠깐만요. 이 카톡 내용이 보이니까 제가 제 화면 공유할게요. 자, 아셨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 판매하시면서 어, 현금 네. 흐름이나 판매 방법 간단히 알 수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가 팔기 어렵고 노출 힘든데 어떻게 팔았고 간단히만 현금 흐름은 괜찮았는지 해외에서 오는데 음, 사실 현금 흐름은 괜찮았고요. 어차피 빠른 정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계속 확보가 됐어요. 음, 그래서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고, 만약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어도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0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200 정도밖에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만 가지고 와서 수입 주기를 좀 짧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두 달의 텀으로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자금이 200밖에 없으면 한 달 텀으로 가지고 와서 400만 원어치를 두 달 만에 가져올 거를 200만 원어치를 이제 한 달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잘 순환을 시켰었고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노출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키워드를 어떻게 공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무조건 리뷰였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진짜 고객 바지가랑이 잡듯이 리뷰를 무조건적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뷰를 달 수 있도록 한 1년 동안은 되게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 리뷰에. 그래서 초반에는 좀 시간도 남고 이 제품의 전력을 다해야 되니까 누군가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제품 이렇게 구매해 주신 거 감사하고 뭐 리뷰를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리뷰에서 이제 반환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좀 높게 잡고 리뷰를 달아주시면 금액이 이 정도 이제 포인트로 쌓인다 이런 거를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아니면은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문자를 드리고 리뷰를 참여하시면 이걸 드립니다 하고 언제까지 답변 주시면 이걸 같이 보내드린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추후에는 좀 직접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런 것도 이제 번거로워서 그냥 이제 옵션에다가 리뷰 참여 미참여를 올려놓고 리뷰 참여로 하신 분들은 진짜 한 5만 원 상당인 것처럼 해서 물건을 한 5개 막 저렴한 거 사실 다 해봤자 뭐 한 5천 원 안 되는 그런 사은품들을 계속 보내주고 근데 제가 이제 5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가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5천 원 정도의 제품을 보낼 수 있고, 왜냐면 단가가 20만 원 정도 내고 다른 타 업체보다 한 6, 7만 원을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한 만 원 정도는 그냥 리뷰 이벤트라고 하고 이제 사은품을 뿌려줘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리뷰 참여 미참여 그 옵션을 걸고 참여하게 되면 진짜 5만 원 상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딱 받았을 때, 진짜 뭔가를 되게 많이 줬네? 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서 리뷰를 안 쓰면 안 되게 하는, 그러니까 제 리뷰를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리뷰 참여만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개수가 많아 보이지 비싼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개수가 많으면 일단 진짜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그것도 다 수입을 할 때 진짜 한 100원대 제품들을 같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100원대 제품들은 가지고 와도 어차피 한 1, 200원밖에 안 비싸지거든요. 수입 비용을 더해도 개수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단가가 낮고 이제 그 수입 비용이, 그러니까 단가가 낮고 수량이 많으면 수입 비용을 더해도 진짜 100원, 200원밖에 더 안 붙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수량을 여러 개 해서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받았을 때 사은품을 너무 많이 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리뷰를 남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리뷰를 달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전략은 그거고, SEO는 사실 너무 작은 키워드였기 때문에 SEO 전략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또 그렇구나 하면 안 되고, 그 현금 흐름도 일을 더 자주 하면 현금 흐름이 해결된다 기보다는,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 가는 길을 미리 알려줘야 돼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입을 한다 그럼 중국에서 한 2주 걸린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2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때부터 뭔가 이게 또 수량이, 뭐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다. 동그라미가 흰색, 검정색, 회색 이렇게 색상별로 또 있을 수 있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종류마다 색상 이 곱하기 3이 되면 우리가 한 100만 원어치 샀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나에 뭐 10개, 15개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류로 다행히 한 색상으로만 팔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가 미리 좀 보관해 놓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많이 팔리면 또 2주 기다려야만 하니까, 2주 동안 혹시 많이 팔릴까 봐 미리 사놓고 싶으니까 이걸 제품 종류별로 이렇게 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도 있지, 종류도 있으니까 또 수량도 좀 적지. 그래서 미리 구매해놔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사입 방식이 조금 현금 흐름이 묶일 수 있다. 이 기간과 혹은 수량, 그리고 이런 수량의 만약에 하나당 10개씩 왔어요. 하나당 10개. 근데 어떤 건 안 팔리고 어떤 거는 이제 한 5개 팔렸어요. 그러면 얘만 또 한 20개, 30개 주문을 미리 해놔야 되니까, 판매가 하루에 막 2개, 3개씩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묶여있는 재고도 좀 있고, 이 기간 동안 이런 걸 미리 사놓는 것 자체가 현금 흐름상 1차적으로 한번 걸림돌이 되고, 근데 그걸 해소한 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 빠른 정산 이어서 그나마 괜찮았다. 빠른 정산. 그 다음에 마진이 크니까, 보통은 20만 원짜리를 파는데 10만 원 가까이 마진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되게 잘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걸 누군가는 3만 원 남기는데 내가 10만 원 남겨도 팔리는 이유는 썸네일 상세 페이지 잘했거나, 아니면 진짜 상위 노출 키워드 등 해서 상위 노출 잘했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리뷰나 노출 순위가 압도적이거나. 그래서 그러면 마진이 괜찮고 빠른 정산 이어서 이게 커버가 좀 되는 거라면, 마진이 괜찮아도 경쟁에서 이겨서 팔리게끔 이런 다른 기술들이 있겠구나 했던 거고, 사실 그러면 노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판매가 되려면 특히나 스마트 스토어는 키워드마다 검색했을 때 내가 어떤 키워드가 몇 위에 있는지, 내 상품이 몇 순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의 월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내 이 순위 검색량에 따라 거의 판매량이 정해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제 그게 포인트일 수 있어요. 요게 판매가 되고 나서 보낼 때 고객들에게 잘하고, 보내고 나서 고객들에게 잘하고,
아까 그 옵션에도 뭐 넣고 하면서 리뷰를 잘 만들었던 거는 사실 이 리뷰는 노출 그다음 유입 그다음 전환 그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혹은 고객들은 이 유입 단계에서 전환하기 전에 리뷰를 보고 참고하고 그다음에 전환되고 나서 판매되고 나서 재구매할 때 이 리뷰들이 좋은 걸 보고 다음에 또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신뢰가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 리뷰는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거나 한번 사고 나서의 만족한 이야기니까 리뷰를 많이 이제 달게 하려고 했다. 이거 되게 좋은 마케팅 방식인데 요 리뷰를 많이 달게 하는 것만으로 노출이 더 되거나 순위가 더 올라가거나 판매량이 올라가진 이렇게 재구매나 이런 건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소싱하고 바로 막 팔아보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거는 이 찾으셨던 혹은 키워드 혹은 상품이 그야말로 대표님도 썸네일 상세 페이지 뭐 잘했고 다 관리를 잘 했겠지만 관리라는 건 일단 팔리고 나서 이 관리니까 그 전에 이 키워드를 잘 찾아서 내가 그냥 키워드만으로 등록만으로 이걸 파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나 내가 등록을 뭐 미리 선점했거나 등록만으로 순위가 어느 정도 갔고 그때 가격에 메리트가 있었든지 아니면 썸네일 상세 페이지 메리트 줬든지 뭔가 뭔가 메리트를 줬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팔렸으니까 순위가 지금 남들보다 위에 있어서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팔거나 아니면 뭐 남들보다 마진을 더 많이 붙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아, 우리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상품 소싱 단계에서 좀 키워드를 잘 찾았기 때문에 이 뒷과정이 조금 나는 그렇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리뷰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될 만큼 이게 잘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이 그냥 상품 소싱 아무거나 했어요. 아무거나 안 하겠지만 뭔가를 했어요. 근데 뭔가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등록하면 팔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썸네일 상세 페이지 하고 스마트 스토어 살까 쿠팡에서 살까 뭐 아무튼 뭐 키워드 좀 정리해가지고 등록하지 뭐. 그 등록을 하면은 안 팔려 안 팔려. 특히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안 팔려요. 팔기 어려워. 스마트 스토어 뭐 다 안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 안 팔리나 했더니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딱 나열해 놓고 이 키워드마다 내 상품이 몇 순위에 있는지 보니까 다 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1페이지에 한 5위, 한 정말 많아봐야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그래도 노출이 될까 말까고 노출이 될까 말까면 그 다음 유입이 될까 말까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가구매하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표님들은 아직 해보기 전이어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 질문이 되게 이제 디테일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를 소개받는다 했을 때 그 남자가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당사자가 있다면 그냥 자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남자가 키가 150은 아닌지 그 남자 머리는 있는지 이런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남자 손톱 길이랑 손톱 어떻게 잘 깎는지 이런 디테일한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입할 때 뭐 포워딩 업체가 뭐 해주고 이거는 사실 아주 부수적인 거야. 왜냐 실제로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팁이어서 잘 들은 거 맞는데 이건 상품 찾고 등록해서 팔리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팁과 시간 아껴주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으니까 2천만이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내가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노출이 좀 어렵다던데 노출 어떻게 했지? 그 노출 이곳 이것과 가격과 제품과 상위 노출 어쩌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딱 듣고 내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거나 내가 했을 때 생길 어려움이나 힘듦 같은 걸 최대한 계산해 봐서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또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적인 인력 한 명의 시간이 어딘가에 투입이 되면 어딘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투입이 되면 여기서 사실은 돈을 벌고 싶은 거기도 하고 실력과 기술을 기르고 싶은 거기도 하니까 요거를 이제 뭐 지금 갑자기 다 연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고민하는 습관, 연구해서 따져보는 습관, 따진다기보다는 계속 머리를 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온라인 세상은 갑자기 누가 내가 한 300만 원 드리면 어떤 유료 강의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온라인 판매 해외 아마존부터 막 동남아 쇼피부터 다 경험해봐서 그중에 나의 상황에 맞게끔 나의 실력에 맞게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제품 좋은 제품 추천해준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한 만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계속 고민해보고 재보는 연습 이게 다 정답이 없어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구매 대행이랑 국내 위탁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이거 늘 49대
51이라고 말해요. 조금 차이예요. 조금 차이.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국내 위탁하면 돈 벌어요? 구매 대행하면 돈 벌어요?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난 이 질문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 게 구매 대행 안에서 이걸 어떤 제품을 찾아서 어떻게 파는지가 더 중요하고 국내 위탁 안에서도 어떤 제품 찾아서 어떻게 파는지가 더 중요하다. 구매 대행은 마진 크고 국내 위탁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 구매 대행이 그냥 대체적으로 마진이 좀 클 수 있겠지만 또 구매 대행을 하면 내가 막 마케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런 막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또 좀 운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저런 사입을 했을 때 로켓 배송, 뭐 제트 배송, 뭐 기타 등등 여러 판매 방식이 있을 텐데 심지어 쿠팡에 상품 있는 거 보고 이거 중국에서 가져온 것 같고 상표도 없고 중국 사람이 파는 것 같아. 아니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떼다가 파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제품을 찾아다가 리뷰도 많다? 그럼 그걸 내가 사입해서 위너로 집어넣어가지고 팔까? 아니면 사입도 하지 말고 그냥 구매 대행으로 바로 위너를 걸까?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잘 팔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미 잘 팔리는 리뷰 있거나 이미 잘 팔린다는 뭐 이렇게 노출 순위 같은 걸 확인하고 나서 쿠팡 등에서 그럼 그걸 내가 사입으로 가져와서 노출은 뭐 위너는 걸 수 있으면 걸고 위너가 안 걸리더라도 그냥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저렴하게 광고를 통해서만 팔아볼까? 아니면 로켓 배송 그야말로 로켓 배송 입장에서 팔아볼까? 이런 것도 고민도 해보고 근데 고민을 하면 또 그 다음 고민이 쿠팡 근데 매출 올라가니까 현금흐름이 어려워지네 하면서 또 고민해보고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딱 키워드가 딱 올리자마자 특별한 과금에 이런 거 없이도 상위 노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 과금에 등등을 해야만 상위 노출이 되는 시장이네 라면 그만큼 상품 고르는 데 시간을 더 써야만 하니까 그것도 시간과 시행착오 다 계산하면 또 돈이 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위한 비용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뭔가를 들을 때 그런 걸 꼭 스스로 고민해보는 습관을 가지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 강의해 주시는 분들은 검증이 된 분들이잖아요. 나름 1차적으로 내가 검증했든 아니면 이렇게 특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도가 있구나 해서 검증이 된 건데 이 검증이 된 정보도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장, 유료 강의 시장이라고 보면 유료 강의 시장은 별의별 말로 꼬시잖아요. 이거 들으시면 뭐 매출이 나고 몇 주 만에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게 이 온라인 판매에서 돈 버는 여러 가지 중에 일부다. 도 맞고 그 일부 중에 요 부분이야. 라면 이거의 이제 끝도 알려줘야 돼요. 유료 강의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요거는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요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요걸로 넘어가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알려준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강의들이 검증되어서 들을 수 있는 건 참 좋다. 왜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뭐 그런 거 검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고 이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엄청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주니까 이거 엄청 사실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구나 하고 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쏙 해서 뭔가 이게 사람을 의존하고 아니 어떤 방식을 의존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을 하든 인스타를 하든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쿠팡을 하든 다 장단점이 있고 조금의 차이로 요게 뭐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노출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스마트 스토어보다 정산이 좀 느린 것 같아. 좀 많이 느린 것 같아. 라면 그게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정산은 이 판매가 되고 난 이후의 얘기니까 정산 이 빠른 스마트 스토어로 가기에는 안 팔려서 노출도 안 되고 유입도 안 돼서 판매도 안 돼서 너무 재미도 없고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정산이 좀 늦더라도 일단 요 단계까지 가볼래? 해서 쿠팡 해보고 이런 식의 뭔가 의사결정 그리고 고민의 단계를 지금부터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하나씩 해나가면 좋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하면 좋다. 그래서 그냥 그 강의만 들으면 내가 그냥 완전 다 된다 하는 그런 기대감, 의존도 이런 걸 좀 낮추고 좋은 정보 들었고 이걸 내가 잘 이제 새겨서 좀 질문도 잘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이 되면 뭐든지 이거 계속 재고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이제 뭐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했으면 이걸 바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또 의사결정이 또 되고 고민도 더 이제 조금씩 수월해지고 그래서 무조건 부딪혀 보면서 실행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온라인 뭐 앞으로의 기수도 그렇고 녹화 영상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특강들을 좀 이제 다른 곳과 완전 차별화되게 괜찮은 분과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판매 외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 또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서비스나 운영 대행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모집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현금 흐름이 어려움이 있다면 현금 흐름에 걱정 없이 돈을 벌어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드릴 때 이제 각자에게 맞게 그걸 실행해보고 겪어보고 또 딴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매출, 어떤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이건 다 유기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엄청 넓은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요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기 쉬우니까요. 조금 설명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아무튼 매몰되기 쉽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시간도 잘 아껴가면서 인생을 좀 최적화해 가면서 꼭 필요한 일에, 돈이 될 만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 혹은 중요도 해서 이만큼 많이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정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각자 다 중요한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든 팔 수 있는 쪽으로만 고민해보자. 팔 수 있는 혹은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보자. 상품 소싱 좋고 이미지 좋고 다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시간 다 가요. 이거 실컷 배웠는데, 예를 들어 광고 배웠어요. 광고도 좀 배워야 돼. 광고 배웠는데 광고만 배워서는 또 안 될 수가 있어. 왜냐? 제품이 별로였기 때문에. 아니 이미지 상세 페이지가 별로였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문제였는지 모르고 그냥 광고는 배웠는데 왜 안 팔리지? 왜 이렇게 비싸지? 하다 끝나. 아니야, 이거 판매 채널이 잘못됐어. 일 수도 있겠고, 마케팅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상품 자체가 벌써 경쟁이 너무 치열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품은 괜찮았는데 내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왔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매몰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빠르게 실행해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식, 조금 더 나은 돈 되는 거, 좀 더 팔기 쉬운 곳, 팔기 쉬운 제품, 아니면 나한테 돈이 되는 방식, 꼭 제품 판매가 아니고 이제 어떤 SNS를 통한 어떤 수익화 이런 등등으로 계속 여지를 두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아까 채팅에도 계속 남겨줘가지고 그냥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다음 대표님 이랑 또 더 대화를 해가지고 이걸 잘 발전시켜서 대표님의 사업도 잘 되고, 또 대표님의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 될 만한 그야말로 이 소싱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 메리트 느낄 만한 어떤 이런 교육으로도 한번 발전시켜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대표님한테 인사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이 당근마켓 실습은 올려 보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당근마켓에 올리시고 내일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이거 왜 하자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바로 한번 올려보는 걸로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냥 그거 멘트 사진 가격 그대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고 내일 실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 상품 소싱에 대해서 그리고 사입에 대해서 이제 판매랑 노출이랑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조금만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저걸 더 확장해서 작정하고 저것만 하는 곳이 되어서 이제 저걸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파고, 이제 판매 채널은 판매 채널들을 파고, 또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누군가의 돈으로 이제 또 운영해 볼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들도 다 좋아요. 자, 다들 오늘 이제 좋은 거 들었으니까 좋은 거 들었다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무의식 안에 그 정보가 잘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들었을 때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맞죠? 오케이. 감사하고, 제가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됐으니까 카톡방에만 그 당근마켓 실습에 대해서 올릴게요. 저 상품 소싱을 완전히 파서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2년이 됐으니까 Recording stopped.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우리도 계속 그쪽 분야로 팔 수 있게끔
더 깊이 팔 수 있게끔 한번 해보죠. 제품 팔 때 상품 소싱은 중요한 거니까.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5기, 6기, 7기 갈 때 그냥 그거 상관없이 계속 강의 영상 볼 수 있게끔 열어둘 거니까 그냥 그렇게 녹화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공부한다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온라인 판매를 공부한다라는 마인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핵심만 이해하고 간단히 실행해봐야겠다 하고 가능하면 빨리 실행해보면 좋아요. 형식적인 아니 형식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매여서 막 실행 못하기보다 고민하는 시간보다 빨리 해보면 좋아. 일주일에 1,450만 원 벌고 완전 빠졌다고요? 1,450만 원 매출 낸 거죠. 맞아.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강사들이나 강의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이지. 누군가가 일주일에 1,400만 원 벌었다. 일주일에 1,400만 원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이거 그래서 그럼 1,450만 원 매출 날 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얼마나 어려웠으며 내가 하면 될 건지 이런 변수도 설명해주고 이걸 하면 그 다음 과정은 뭔지 이런 것도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일단 팔게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보통의 강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뭐 그게 한계일 수도 있고 그게 나름 우리에게는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차별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대표님들 중에 뭔가 되고 있다 좋다 하는 거 있으면 꼭 카페에 올려주세요. 거기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올리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 받아서 막 댓글도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카페든 뭐 카톡이든 어디든 올려야 돼. 성격상 뭐든 상관없어. 올리고 거기만 올리면 이 카페에만 자료가 남으니까 나중에 내 블로그 인스타에도 올리고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기회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계속 레벨업 되게끔 나를 좀 질러야 돼. 저렇게 1,450 매출 낸 분은 그 다음 매출 낼 수 있어요. 1,450 매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올려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우리 프로젝트 안에도 지난주 토요일에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 진짜 되게 비밀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막 삼성전자 25년 다니신 오킹맘도 계시고 뭐 의사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게 뭐 의사여서 뭐 밖에서 만났으면 뭐 괜히 질투하거나 자격지심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프로젝트 안에 만났으니까 프로젝트 안에 같은 기수에 의사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네 하면서 뭔가 왠지 이걸 공유하는 것이 뭔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뭔가 그게 돼. 그러니까 판매한 거 뭐 판매했다 안 됐다 안 된 것도 올리고 된 것도 올리고 오늘 강의 들었는데 좋았다 이런 것도 막 블로그에 올려보고 그렇게 하나씩 하면 레벨업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든 생각을 열어야 돼. 생각이 많은 걸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조차 혼자 열기가 힘드니까 생각을 열기 위한 어떤 오프라인 모임 혹은 열기 위한 이런 강의, 열기 위한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지식을 습득해서 지식으로 뭘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식을 습득해서 강의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생각이 열리네, 재미가 있네, 될 것 같네 이런 이제 그런 걸 얻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같이 프로젝트 참여한 거다 1기, 2기, 3기, 4기 중에 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제일 빠르죠. 잘 되어 가거나 지금 매출 나거나 매출 날 것 같은 사람 그런 태도의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계속 습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좀 커. 그게 이제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주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저 사람 왜 되나 저 사람 이어서 되나 저 사람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 이런 걸 계속 궁금해하고 아직 매출 안 낸 사람이 말하면 고맙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카톡으로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냥 기분만 좋아하세요. 그걸 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갔는데 뭐 내가 시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났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 되는 사람 이런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좋다. 그럼 블로그도 오케이, 블로그 검색됐고 카페에도 올려준다고 하고 특강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아직 못 팔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병아리반 도움도 받으시고 뭐 자격지심, 조바심, 조급함, 비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 말은 가급적 적게 들으시고 돈 번 사람만 얘기만 듣고 나한테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절대 늦은 거 아니니까. 오케이. 자, 제가 그럼 카톡에 당근마켓 그거 올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끄고 하면
강의가 올라갈 거니까 녹화 영상 잘 보시고 이제 도움 잘 받아가면서 영양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 하시고 내일 만나요.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당근마켓 실습 그거 올리러 갈게요. 카톡방 보시면 돼요. 워크 말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빠이.